뷰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의 뷰 옵션은요, 메뉴바의 우측 상단을 보게 되면 뷰 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줌인의 경우는 플러스 키보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줌아웃은 마이너스 키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디자인 도구와 매우 유사하죠. 플러스 키를 누르면 확대,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축소가 되고요. 줌 to fit 이라고 하는 단축키는 Shift 숫자 1인데요. 줌 to fit의 경우는 피그마의 캔버스에 현재 존재하는 프레임을 모두 피팅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를 눌러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피팅을 해주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확대가 됐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Shift 숫자 1을 누르면 줌 to fit이 됩니다. 그 외에 50% 뷰 또는 200% 뷰 또는 100% 뷰로 볼 수 있는데요. 100% 뷰는 단축키를 제공해줍니다. Shift와 숫자 0이죠. Shift와 숫자 0을 누르게 되면 줌 to 100%, 현재 100%의 크기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옵션입니다. 이 외에도 명령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줌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줌인, 줌아웃, 줌 to 100%, 줌 to fit,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 외에도 줌 to selection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줌 to selection의 단축키는 Shift 숫자 2입니다. 줌 to selection의 경우는 선택한 프레임으로 피팅을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Shift와 숫자 2를 눌러보게 되면 선택한 부분에 피팅을 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줌 to next frame과 줌 to previous frame이 있는데요. 단축키 N과 Shift N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경우는 프레임이 많을 경우에 유용하거든요. 잠깐 살펴보면 현재 선택된 프레임을 Shift 숫자 2를 눌러서 줌 to fit 하고요. N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 프레임으로, 그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탐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hift 키와 N키를 누르게 되면 이전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탐색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스 패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동이 되면서 프레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Shift 숫자 1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 프레임을 볼 수가 있고요. Shift 2를 누르게 때는 선택된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Shift랑 숫자 0을 누르게 되면 100%로 보여주게 되는 것을 단축키로 살펴봤습니다. N키와 Shift N키로 프레임 간 탐색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픽셀 프리뷰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픽셀 프리뷰의 경우는 특정 오브젝트 그룹을 확대했을 때 확대를 하더라도 글자와 그래픽이 상당히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유는 피그마가 벡터 기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간혹 퍼센테이지를 생각 안하고 확대했을 때 깨끗하게 보여지므로 웹에 올렸을 때도 깨끗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픽셀 프리뷰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장치에 스크린이 가지고 있는 픽셀 밀도가 1배수인 경우와 픽셀 밀도가 2배수인 경우에 나눠서 픽셀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대비 약 6배의 확대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픽셀뷰로 봤을 때 글자가 깨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2배수로 보게 되면 조금 완화된 형태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명령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픽셀 프리뷰라고 찾으면 단축키가 Ctrl P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축키를 눌러서 기능을 활성화시켰다가 다시 비활성화시키는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배수 1의 경우로 보고자 한다면 배수 1로 체크하시고요. 단축키를 다시 누르게 되면 픽셀 프리뷰 기능을 껐을 때와 그리고 켰을 때, 그리고 배수 1일 때의 디자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그리드는 이전 영상에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룰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룰러는 줄자죠. 단축키 Shift R키를 누르게 되면 룰러가 캔버스의 상단과 우측에 표시가 됩니다. 룰러를 켜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룰러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룰러의 위쪽에서 잡아 당겨서 맞춰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직 방향의 룰러 또한 잡아 당겨서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정 오브젝트를 그릴 때 가이드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려진 오브젝트는 Move 툴을 사용해서 배치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맞춰지기가 어려운 경우에 스냅 투 픽셀 그리드를 비활성화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확대를 해서 정밀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스냅 to 픽셀 그리드를 꺼보게 됐을 때는 이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1픽셀씩 움직이는 형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룰러를 선택을 해서 이동하실 때는 마우스 커서로 잡아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울 때는 화면 밖으로 빼시거나 아니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룰러를 끌 때는 단축키인 Shift R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해당 명령을 찾아가셔서 룰러를 활성 또는 비활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웃라인의 경우는 외곽선을 보여주는 형태의 기능인데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아웃라인 뷰로 보게 되면 현재 오브젝트에 대한 뷰를 아웃라인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숨겨진 객체를 찾거나 또는 전체 오브젝트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아웃라인 뷰로 보게 되면 벡터 그래픽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멀티 플레이어 커서스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할 경우 다른 사용자가 현재 문서에 접속했을 때 또 다른 사용자의 커서를 보는 기능이 있고요. 만약 이 기능을 끄게 되면 그 사용자의 커서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무 사용자가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지운 사용자의 문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업을 하고 있죠. 접속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커서가 보여지죠. 야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운 사용자의 커서가 보여지고 움직인다면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의 작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혹 이 부분이 방해돼서 화면상에서 다른 사용자의 커서를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멀티 플레이어 커서를 비활성화시켜서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사용자의 커서가 보여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분들은 해당 부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사용자의 커서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되겠죠.